여기 댓글을 소개를 합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ETF 시장이 200조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지금까지 ETF 소개 많이 해왔죠? 신규 상장 ETF 소개. 그것을 무료로 운용사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기 댓글 보면 10원 한 장 안 받는다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도 유료 채널이 되는군요. 씁쓸하네요 하셨어요. 유료 채널이면 힐링가족 여러분들께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회원가입을 해서 돈을 저한테 주신 분들께만 영상을 공개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뭐하러 돈을 받아요? 아무리 수익이 떨어져도 저는 돈 받을 생각은 상상조차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영상 보십니다. 또 저도 항상 말씀드리죠. 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영상들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그만큼 실력을 쌓아야죠. 그런데 보면 화면 뒤에 타이거, 코덱스, 광고판 많이 붙죠? 그렇죠? 이 대형 채널이죠. 작은 채널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 다 유료 아닙니까? 우리도 최 PD가 얼마 전부터 이 운용사들 직원과 출연을 해서 ETF, 신규 ETF 소개 시 그거 다 유료화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왼쪽 화면에 안내 문구 있잖아요.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거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ETF를 그동안 다 무료로 해왔어요. 제가 골라서.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받는 게 아니라 운용사에서 제가 그 광고 이 협찬비를 그거를 받고 그거를 유료로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무 이상 없이 운영해 왔죠? 여러분께 제가 왜 돈을 받습니까? 이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신규 ETF를 그동안 5년 동안 무료로 엄청나게 해왔어요. 다른 데는 다 유료를 받더라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더라도 이제 한 달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어떤 달은 또 없어요. ETF 신규 소개 한 달에 한 건 정도 기준으로 제가 운용사에서 광고 협찬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년 6월 5일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90분간 전화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최근 체결되고 합의된 무역협정의 복잡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히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이번 통화가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우선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에 제네바에서 체결이 된 임시무역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끌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제품의 이 복잡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과 학생 비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미국이 부정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중국에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핵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위급 협상 재개 합의는 주목할 만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나 기술 수출 제한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고 미국 대통령은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의 핵심인 이 히토류 수출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약간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소셜미디어에 히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중에 타원형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주로 히토류 자석과 다른 것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광범위한 미국 핵심 제품의 필수적인 자석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동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측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의 대화가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 운송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두 정상 간의 이번 전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접촉으로 알려진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마지막 통화는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히토리 원소는 최근에 주요 화학고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전자제품에 필요한 히토리우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중국 유학생 비자 거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와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사나 민감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항공 우주, 인공지능 등 이런 민감 기술 분야를 전공을 하는 유학생을 포함해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대학들의 재정과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학생의 숫자는 미국 내 국제 학생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24 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 국제 학생 총 110만여 명 중에서 약 28만 명 정도 중국 국적자입니다. 전체 국제 학생의 약 25%가 중국 국적자 학생들입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을 하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고 명분상으로는 국가 안보와 첩보 방지,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 등의 미국 대학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 비율을 1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정치적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와 학생 비자 및 기술 제한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앞으로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8년
양국은 협상 후 분쟁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곧 이 합의에서 손을 뗐고 2020년 1월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 전까지 무려 18개월 이상, 1년 6개월이죠. 18개월 이상 추가 관세 부과와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목표 중에 하나는 AI와 군사력 발전에 필수적인 최첨단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를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정가에서 난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베이징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답례로 초대했고 이후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